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시작의 이슈들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금장입니다. 낙폭 많이 줄여가면서 좀 변화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저희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 가운데 에너지 대란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쪽이 정말 많은데요. 정유주 첫 번째로 저희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급락장에서 흔들림 나왔던 정유주가 정제 마진 이에 대한 포커스가 다시 맞춰지면서 서서히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고 호재가 많이 언급된 구간이라 여기 자리에서도 올라올 구간이 있는지 그 여력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우선적으로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유를 사서 그 마진을 남기고 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이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원유 비축분에 대한 게 조금 더 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유가에 대한 가격 상승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G7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이 110불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준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중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제 마진에 대한 이슈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또한 좀 악재적인 이슈들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전쟁 리스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특히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폭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 한마디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전일까지 폭등이 나타났고, 오늘은 약간 조정에 대한 모습을 살짝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을 비롯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것보다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 진입하셔서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빠져나올 지금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과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들은 정제 마진에 대한 구조에 대한 변화가 크게 바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실적에 대한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것은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홀딩으로서는 저는 지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정부가 지금 정유업계에 대해서 무언가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워낙 가격대가 주유소가면 높다 보니까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뭐 담합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솔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리스크가 반영되는 구간을 조금 활용한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악재에 대한 것이 아직 국내 시장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금리에 대한 것도 한번 정부에서 발언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기예금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가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 정제 마진에 대한 것도 이제 정유사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 있는 주식, 한마디로 성장과 실적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리스크적인 성장성을 훼손시키는 부분에서 굳이 그쪽에 대한 섹터로 투자를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조금 더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7 이야기를 정유 섹터에서 해주셨는데요. 인프라 투자 관련주를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테마로도 묶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 쭉 보다 보면은 뭐 중소형 건설사도 움직이고 중장비, 뭐 철강 이쪽으로도 관심이 몰리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대한 매력도는 지금 괜찮은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재건 관련된 부분은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인 산발적인 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온전한 재건에 대한 그 기대를 갖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산발적인 재건에 힘입어서 소형 굴착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그 재건뿐만이 아니라 소형 그 건설사, 네. 대형 건설사, 전체적인 건설사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초대형 건설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진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내 시장만 봤을 때 해외 시장을 제외하고 원전에 대한 이슈 플러스 재건축 그리고 250만 호에 대한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분까지 아직 남아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평가 매력도를 보고 수급적인 요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 이슈로 묶는 건 너무 많이 간 거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군들이 뛰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에 기반한 반등이라고 본다면 아직은 기술적인 반응이라고 보고 말씀해 주셨던 정책적 모멘텀까지 더해지기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정책적 모멘텀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네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제부터에 대한 흐름이 보여질 것인데 이전에 있었던 수급적인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던 그런 시점이죠. 따라서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형 원자로 플러스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것 플러스 재건축에 대한 이슈 같이 움직이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고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인 이쪽 모아가는 전략은 리스크가 너무 클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 괜찮은 움직임이 될까요? 현대건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평가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약간 좀 다른 게 트렌디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거나 뭐 태양광이나 뭐 자동차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현대건설 기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과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대응은 유효한 위치일까요? 지금? 현대건설 기계는 고점 대비해서 살짝 눌림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실적적인 모멘텀 플러스 수급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에 대한 것을 높게 잡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접근하자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키워드 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볼 거고요. 국산 코로나 백신, 코로나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종목들을 빠르게 저희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셀트리온입니다.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의 이런 반응만을 놓고 본다면 위원님, 이걸 악재가 아니라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에 대한 해석부터 여쭤볼게요. 제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악재가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계속 악재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원금에 대한 것 대비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예 발표를 하고 나서 본업에 충실한 램시마 SC에 대한 것을 더욱더 확장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확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에 대한 관점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앞뒀다. 이 기대감이라고 해석은 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지 이 재료의 무게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판단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전체 시장에서 지금 아직 제약바이오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상승력을 크게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이후에 지금 너무 치료제, 백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너무 늦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든 셀트리온이든 시기적으로 너무 부족한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제약바이오에서 가지고 있는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제 치료제에 대한 것들 원래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던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임상을 준비하고 매출에 대한 확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보다 더 무게 있게 언급되는 원숭이 두창 테마를 안고 있는 종목들은 어떨까요? 진단키트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시장 쪽에서의 뉴스가 오늘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역시 좀 짧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기에 맞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키트 얘기가 나오면서 시즌이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상승폭을 반납을 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지금 백신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2세대와 3세대가 있는데 2세대는 같은 바늘로 15번을 같은 곳을 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과 이게 진짜로 이게 두창 질병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백신에 대한 3세대 유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유입에 대한 시기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두창에 대한 것들이 코로나 때처럼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시점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을 조금은 더 키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른 빠른 흐름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저희가 체크받아봤고요. 저희 다음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시장을 리딩해줄 섹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한 이야기 가보도록 하죠. 상당히 급락장에서도 버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이만하면 잘 버텨주고 있는 쪽이라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시장의 매기가 이쪽을 향하고 있고 이게 성장하는 섹터가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랭킹 5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집약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술 제품으로는 자동차 섹터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것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 플러스 첨단 산업에 대한 자율주행, UAM, 우주항공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첨단 산업에 대한 집약체에다가 대기업들에 대한 전장 산업에 대한 지금 진출이 앞다투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이쪽 섹터, 이쪽 사업에 먹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현대차, 기아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글로벌 점유율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5월 달에 EV 차량 판매에 98%,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점유율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 폭스콘에서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한 선점 여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신차에 대한 발표는 사실 현대차는 올해, 현대차 그룹은 올해에 추가적인 신차 발표가 있고 내년을 건너뛰어서 2024년에 신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오닉과 EV 시리즈에 대한 판매 또한 제너시스 브랜드에 대한 EV 차량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먹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믿었지만 그만큼 보답을 못 해줬던 완성차를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부품 쪽을 볼까? 아니면 이와 연관된 뭐 전장용 IT, 정말 뭐 자율주행까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좀 좁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멀리 가면은 뭐 2차 전지 소재까지도 연결고리가 지어지니까요. 좀 좁혀 주신다면 어디에서 저희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흐름이 네. 이전 얼마 전까지 2차 전지 섹터에서 성장성을 확인한 섹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바로 2차 전지에서 완성차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지금 소재 쪽이나 뭐 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에 따라서 옮기셔야 되는 게 지금 맞는 타이밍? 아니죠.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 현대차랑 기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산하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제너시스 브랜드에 대한 성장성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2차 전지 섹터가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시대로 변화가 됐고 전환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전에는 2차 전지 섹터만 움직였던 시장에서 완성차, 2차 전지, 부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등등 전반적으로 밸류 체인이 다시 한번 재구성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LG카에 대한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LG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전장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부품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해도 완성차로서에 대한 진입은 생각보다 벽이 높다라고 했을 때, 완성차에 대한 트라이보다 전장 산업에 대한 사업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이 부분이 이쪽 테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살아있는 섹터, 리딩할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G7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다 같이 올라오고 계속 순환매도 돌고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순환매를 저희 활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를 콕 집어서 조금 거기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순환이 아직 나타났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소가 아직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사실 수소 섹터는 아직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소 섹터가 이제 다시 한번 테마로서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굳건히 잡게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섹터가 전반적으로 더욱더 큰 호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가의 단기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103불, 104불 정도에서 110불까지 올라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니즈, 아니면 석탄으로 회귀 두 개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마디로 GS 글로벌을 위시로 한 석탄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윗꼬리를 달면서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현대 OCI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한화 솔루션을 위시로 한 태양광 섹터, 그리고 CS 베어링에 대한 상승을 봤을 때, 지금 현재 EU 연합에서 진행을 하던 400조 원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금액, 그리고 그 중에 300조 원 정도가 태양광에 쏟아 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짧게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태양광 섹터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종목별 안에서도 조금 네. 순환매적인 측면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한 AS가 있어서 그거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 AS 종목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가고 있습니다.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6월 21일 날 저희 주신 종목 급락장 속에서도 지금 수익 구간 5% 넘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수익권인 태양광 섹터 간다는 측면에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 필요할까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아직 터치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000원을 좀 넘긴 했는데 제가 36,500원인가가 목표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랐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 태양광 섹터 안에서 근본이 있는 주식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종목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근본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도 살짝은 노려보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AS 받아봤습니다. 뭐 단기간에 수익이 난 종목이 있어서 요즘 장에 더 기대되는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원픽은요? 공개해 주시죠. 종목명은 현대공업 말씀드리고요. 네. 동사가 현대차 그룹의 가장 나이스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EV 차량과 제너시스 브랜드가 현대차의 가장 그 메인스트림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그쪽에 대한 성장성을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아무 소리가 안 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진동형 모터에 대한 것까지 현대차와 자체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플러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4월 13일 정도에 추천을 드렸나?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8,500원 정도 수준, 손절 가격은 6,200원 잡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력도가 나타난 구간이자 공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